또 지금 여러 가지 숫자가 맞물려요. 즉 그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이 취임식이 일어나고 바로 한 달 정도 조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2월 달에서 3월 달까지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조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 네, 장기화될 수 있어요. 월가워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유안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부장님의 뷰를 또 듣기 위해서 우리 한 달 동안 저희 구독자분들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이고. 시장에 대한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네. 자, 지금 연말 들어서 그리고 연초 첫날까지도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는 분위기. 네. 이제 2년 동안 쉴 틈 없이 많이 올랐으니까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인가 이런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릴 것이고 그리고 얼만큼 내릴 것인지요? 네. 뭐 그걸 알면 점쟁이죠. 농담입니다. 그거는 사실 분석하기가 상당히 단기적으로 흐름은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작년 내내 금리의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장을 들여다봤었어요. 네. 결국 금리가 별로 변화하지도 않았고 사실 1년 내내 금리가 4.25에서 4.5% 이상 수준까지도 상승을 했지만 금리가 떨어져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장은 움직였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지금 자꾸 안 떨어지잖아요. 네, 지금 4.5% 이상의 금리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부에서는 이 금리가 5% 이상 뭐 심지어는 6%까지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좀 세게 올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를 하고 진행을 했었을 경우에 금리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트럼프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재정을 많이 쓰겠다라는 거고 관세를 많이 올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이고 금리를 오르게 하는 요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리의 안정화, 정책이 들어오면서의 금리의 안정화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는 시장이 세게 올라가기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 도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 인플레이션, 지금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숫자가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2.3%에서 2.4%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2%까지 떨어져 준다면 5% 못 가죠. 근데 이제 2.3%, 2.4%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GDP 성장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4, 4분기가 2.6%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도 2.5%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2.5에다가 2.3을 더하면 4.8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4.5, 4.6에서 4.8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얘기하는 막연하게 5%, 6% 이건 좀 과하고요. 과한 게 아니라 좀 너무 과하고요. 좀 과한 게 아니라 많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금리에서 수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AI 사이클에 의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작용이 일어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2%대 초반 2.3%에서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안정을 찾는 모습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금리가 4.5%면 충분하구나. 여기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좀 상승을 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숫자가 맞물려요. 즉 그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이 취임식이 일어나고 바로 한 달 정도 조정이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2월 달에서 3월 달까지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을 보면 작년에 미국 S&P 500 기업들 중에서 50개 기업이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보통 그 다음 해에 시장이 보통 2, 4분기가 평균적으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게 평균입니다. 그래서 2, 4분기가 오히려 좀 조정이 제법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 취임식이 되는 1월 20일 이후의 시장이 2, 4분기 말까지 좀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상반기 좋고 하반기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반기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상반기에 여러 가지 불안한 것을 잠재우고 즉 금리가 안정을 찾고 또 여기서 결국 올해는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기업 이익이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기업 이익이 좋아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 그런 1, 4분기 실적 발표, 2, 4분기 실적 발표 이런 게 나오고 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장세로 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조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 네, 장기화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장기화라는 개념이 앞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뭐 좀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장세 또는 빠지다 하더라도 뭐 5% 미만의 하락 정도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보는 적정한 가치 기준으로서도 연말까지로서의 이 금리가 4.25% 정도까지만 안정을 찾아주면 결국 S&P 500은 지금 지수인 5,800, 5,900이 적절한 가치가 아니라 7,100포인트 이상이 적절한 가치다. 네. 만약에 뭐 4.5%라고 계산하더라도 거의 한 6,900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4.5%에서 4.25% 요 사이에 어떤 올해 연말에 금리가 안정을 찾는다면 네. 점점점 연말이 되어 갈수록 S&P 500은 7,000포인트 돌파를 시도를 할 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정이 투자의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네. 그 분기별로 세분화시켜서 미국 증시 흐름을 좀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 예상이 되게 잘 들어맞았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도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는 7일부터 세계 최대 가전 기술 컨퍼런스죠. 네. CES가 드디어 열립니다. 그리고 네. 이 자리에서 젠슨왕 CEO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게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어젯밤에는 엔비디아가 ASRC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네. AI 주도주로 다시금 엔비디아가 자리하게 될까요? 네, 또 종목을 이제 여쭤보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요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업종이 가장 마진이 많이 늘어날 거다. 자,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종목이 엔비디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이런 대표적인 종목의 주가 고점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거고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AI 사이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2년의 도입기가 지나서 이제 3년 동안의 성장기가 시작됐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끝나는 사이클 아니고요.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몰라요. 이 성장기가. 네. 근데 이 성장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 엔비디아 같이 가장 대표적인 하드웨어죠. 그죠? 엔비디아는 지금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의 칩
관련된 쪽으로. 자, 엔비디아가 결국은 이 하드웨어 업종, AI 하드웨어 업종의 가장 대장주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엔비디아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인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또 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큰 강자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 때 시스코 시스템스처럼 하드웨어만 공급하는데 급급했던 그런 종목은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하지만 그 사이클 끝나고 나면 이런 엔비디아 같이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는 그런 종목의 경우 우리는 아직까지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이 AI 혁신 사이클은 굉장히 세고 짧을 수도 있고요.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짧을 수는 있지만 덜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인터넷의 사이클은 20년이 넘었는데 이 AI 사이클은 뭐 한 7, 8년짜리일 수도 있어요. 훨씬 짧은 3분의 1 정도의 짧은 거일 수 있지만 인터넷의 20년 동안의 그 성장을 한꺼번에 그 7, 8년 안에 다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엔비디아 같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CS 2025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들어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젠슨 황 엔비디아의 이런 그 연설이나 어떤 그 발표 비디오를 다 보거든요. 항상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와 굉장히 놀라운 걸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는 거는 꼭 들어보시는 게 참 좋다. 사실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했던 2023년 그때도 저희가 딱 얘기를 들었었을 때 이건 진짜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네. 또 2024년 상반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귀담아서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이 젠슨 황이 갖고 나오는 얘기는 아마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그 CES 2025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 많이 팔고 땡 이게 아니라 신성장에 대한 기회를 계속 도모하고 있다. 이번 CES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